24년도에 혼쭐이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3가지를 정리했으니까요. 첫 번째는 말이죠. 반발이 심하겠지만 진짜 테러블을 최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테러블. 만약에 이걸 못 지키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 진짜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자,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2024년도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경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24년도에 혼쭐이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3가지를 정리했으니까요. 자,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과소비에 대한 10가지, 그리고 과소비를 안 하는데도 제대로 1억 만들기 저축을 못하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13가지로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3가지가 제대로 잡혀야만 가계부를 적으면서 24년도에 내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명인 사칭 광고, 밴드 사기 계정이 굉장히 극성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신고해 주시고 탈퇴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혼쭐이 여러분 계속 제가 혼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영상을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혼쭐이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혼쭐이는 저희 돈줄남 코너를 애청하는, 구독하고 애청하는, 하루에 한 번은 혼쭐이 나야 이 미친 플렉스와 욜로 세상에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애칭입니다. 자, 이 혼쭐이죠. 바로. 근데 혼쭐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줄인데 혼쭐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번은 혼쭐 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신줄이에요. 혼줄이 정신줄이거든요. 정신줄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제가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강조하느냐? 많은 우리 혼줄이 분들이 멘토님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뭘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안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굉장한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2024년도에는 정말 단절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2024년도에 이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건축 설계 화면이 있는데 2024년도에 가계부에 반영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지금부터 1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점심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구내식당이 없는 직장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회사는 구내식당 없는데 우리 옆 건물엔 있어. 그래서 사실 가도 돼.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 건물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건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이 미친 물가에 점심 외식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일 정도는 동료들과 외식을 하지 말고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하루 정도 외식을 하면 그 외식의 가치가 너무너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테러블이라고 그랬죠. 테러블. 매일 외식하면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편하려고 기본요금 택시 타지 말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편하려고예요. 편하려고.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는 타야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기사님들한테 참 죄송하기는 한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편하려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모범을 타는 것도 아니고 장거리를 타는 것도 아닌데 기본 요금인데 어때? 자,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니까 자꾸 타게 된다.
두 정거장 그냥 편하려고. 자, 편하려고 타는 거는 타지 마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요금 택시를 조심해라. 장거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는 괜찮아요. 안 타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편하려고 기본요금 택시 타지 말라. 자꾸 타면 테러블입니다.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발이 심하겠지만 커피 테이크아웃 하루 2잔 이상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2024년도 정말 이것까지 줄여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회사에 말이죠, 과자나 빵이나 커피를 그렇게 갖다 놓는데 그건 안 먹고 나가서 그걸 또 테이크아웃을 하루에 2번씩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 이거 혹시 사장님 좀 맛이 없는 과자나 좀 이렇게 그런 거 갖다 놓으신 거 아니냐? 아니래요. 굉장히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걸 갖다 놨는데도 막 케이크 사다 먹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테이크아웃은 하루에 한 잔으로 족하다. 아무리 저가 커피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저가 커피라면 뭐 2잔까지 괜찮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굳이 저가 커피로만 먹으면 어떠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거기까지는 뭐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일단 커피 테이크아웃 하루 2잔을 루틴으로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탕비실의 커피도 애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사 먹게 되면 정말 테러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지인 생일 커피 한 잔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지인이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지인의 차이는 뭡니까? 친구와 지인. 친구 생일인데 베푸다. 좀 챙겨줘야죠. 챙겨줘야 되는데, 지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 친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지인은 5만 원, 친구는 10만 원. 이게 국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인의 생일이면 어떠냐? 애매한 관계. 뭐 같은 부서에서 같은 동료로 일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알고는 있는데 관계가 애매한.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 건데 내가 알았으니까 어떡하나. 뭐 커피 한 잔까지는 애교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룰 7가지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커피 한 잔 이상은 하지 말자.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티콘 이거는 안 된다. 3만 원, 5만 원짜리 기프티콘 왜 보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래나 보자. 뭐 이러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놀랍니다. 그건 뭐 예상 하나 마나 그냥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 이상 하지 말자.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거 계속 그냥 애매한 지인인데도 막 3만 원, 5만 원 계속 얼마나 놀래나 보자라고 보낸다면 정말 테러블이다. 제가 지금 이 최악의 소비에다가 자꾸 테러블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테러블이 최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절마다 신상 의류는 사지 말자. 계절마다 신상 의류를 꼭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번 사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이상하네요. 매번 사지 말자가 아니라 매번 사는 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련제로 사면 어떻습니까? 자꾸 사는 분들이 자꾸 옷을 계절마다 신상 의류를 계속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그 입을 옷이 없다는 건 코디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같은 옷으로도 이렇게 조합을 여러 개 해서 마치 다른 옷처럼 입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귀찮으면 그냥 새 옷을 사면 돼. 물론 그거 알죠. 좋긴 좋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4년도는 계절마다 신상 의류를 꼭 사는 행동은 하지 말자. 경련으로 사자. 이걸 만약에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테러블, 최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뼈 아프다, 뼈 때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혼줄을 꽉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월 소득의 15% 이상 되는 문화 레저비를 쓰지 말자.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소득의 15% 이상, 골프, 필라테스, 테니스, 요가, PT, 여러분 문화생활이라는 걸 꼭 돈을 쓰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써야 된다면 15% 이내로 좀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5% 안 쓰면 제일 좋겠죠. 자, 이거를 그냥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한테는 그거밖에 저축을 못해? 라고 미래의 내가 나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테러블입니다. 지금 굉장히 글씨가 커졌죠. 이거는 다른 것보다 좀 제가 최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5% 이상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먹는 거 나왔죠? 야, 진짜 보기만 해도 아주 근사합니다. 파인다이닝, 외식,
뭐 배달, 뭐 여러 가지인데 아시겠지만 월소득의 30% 이상을 식생활비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축은 아예 물 건너 가게 된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4년도에는 월소득의 30% 이내로 식생활비를 한번 도전해보자. 자, 그러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러나 이걸 못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테러블이라고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30%를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테러블이라는 말은 안 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월소득의 15% 이상 되는 주거비용을 쓰지 말자. 여러분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월세에 너무 쏠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금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증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다시금 전세 수요가 생기면서 내년에는 전세 자금을 좀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를 갈 때 2024년도에 여러분 이사 가시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월소득의 주거비 15%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했더니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댓글에. 인정합니다. 자, 그럼 내년도에 이제 24년도 이사 가실 거잖아요. 자, 2024년도에 이사 갈 때 좀 조정을 하면 초직주근접만 피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도 제가 테러블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쁘다 하면 자, 월소득의 60%가 연간 여행 경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월소득의 몇 퍼센트? 자, 여기서 말하는 월소득은 보너스 상여금 다 더한 거예요. 월소득의 60%면 그게 연간 여행 자금이에요. 자, 400만 원이다? 내가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0 번다? 240만 원 여행 경비 쓰면 됩니다. 240만 원 갖고 제주도 3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제주도 3번 못 갔다 오나? 2번. 아니면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 여행은 좀 못 가겠지만 유럽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예산을 한 2년에서 2년 반치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먼저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할부로 갚는 여행 갔다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 예산을 반드시 넘게 된다. 2024년도는 말이죠. 여러분 2024년도는 여행을 가되 여러분들의 월소득 60% 이내로 계획을 세워서 가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안 지키면 이거는 테러블입니다. 이거에는 테러블. 정말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주거비용하고 그죠? 먹는 거에는 테러블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넘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죠? 돈줄남이 늘 민감하게 얘기하는 월소득의 6개월치 이상 되는 차를 절대 타지 말자. 자, 2024년도에는 이 차를 어떻게 할까? 처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월 400만 원 이하는 아예 차를 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차를 아예 사지 않는 것이 맞다.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테러블. 가장 글씨가 크죠. 만약에 이걸 못 지키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 진짜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소용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가지를 다 했지만 이 10가지를 다 안 하고도 2024년도에 돈줄남과 함께 우리 혼줄이 여러분 중에 10가지 다 안 해도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또 고민하시는 분, 외로워. 집에 돌아오는데 불 꺼진 집에서 아무도 없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진짜 외롭다 해가지고 이쁜 이를 좀 들여놓자. 강아지 경제적 독립하기 전에 섣불리 애완동물 키우지 말자. 2024년도에 여러분 2024년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완동물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아직 완전히 독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자식을 키운다는 건 나한테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자식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무리한,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 있죠? 고민하시는 분, 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독립이 먼저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테러블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제대로 2024년도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2024년도에 금리가 낮아질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알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코인과 금리는 역외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당분간 금리는 굉장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내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위험한 거를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어느 방송을 보거나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괜찮다고 하던데 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한 투자, 위험 자산을 섣불리 늘리지 말아라 라는 최근에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또 뭐 엄청 살짝 반등했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올라가는 게 상승이 아닙니다. 까먹었던 거 그냥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이 리스크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위험 자산에 섣불리 투자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돈을 2024년도에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스스로 확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걸 뭐 돈줄남에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주식 유튜버에게 물어봐서 뭐 이거 괜찮아요? 해도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친구나 또는 무슨 증권 방송에다 물어봐서 될 것 같은데 자,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얘기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확신이 생겨서 한다. 그건 오케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 섣불리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12가지를 했습니다. 12가지. 야, 진짜 많이도 얘기했는데 자, 마지막 13번째. 자, 뭐냐? 여러분, 지출 내용을 무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썼는지를 카운트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2024년도 내가 뭐 엄청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세고 있냐? 내가 이달에 얼마 썼나? 이번 주에 얼마 썼나? 이달까지 지금 마감까지 월말까지 얼마 남았는데 얼마 썼나? 이거 왜 세냐? 내가 무슨 엄청 과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2024년도도 계속 그렇게 무기록, 무계획, 무저축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하십시오. 무기록으로 가면 그 무기록이 무계획이 되고 무계획은 곧 무저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10가지는 당장 실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0가지는 당장 실천이 가능한데 3가지는 당장 실천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사도 가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강아지 키우고 있는 분들은 어떡할 거야? 강아지 갑자기 자식인데 버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가지 말씀드렸는데 13가지 중에 혹시 3가지는 당장 못 하더라도 10가지는 당장 실천할 수 있거든요. 2024년도에는 이 10가지 아니 1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 자, 11월부터 2024년도를 조용히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자,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